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이자 소장 가치가 있는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마크 미러비니의 챔피언처럼 생각하고 거래하라입니다. 이 책은 아마존 선정 올해 가장 간절히 기다려온 투자 서적 중에 하나인데요. 저자는 마크 미러비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평균 220%의 수익률을 낸 트레이더이자 전미 투자대의 우승자입니다. 이분의 실전 노하우가 책 한 권에 올곧이 담겨져 있는데요. 고맙게도 출판사에서 10분께 책을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영상 아래 책 증정 이벤트에 꼭 응모하셔서 좋은 책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장 한 장 모든 장에서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알찬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0장을 제가 다 소개는 못 드리고요. 저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매수할 것인가, 적절한 포지션 규모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포트폴리오 구성인데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께서는 책에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분명 많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누구나 실수를 한다. 실수는 그것을 인식하고 처리하고 그것을 배울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수를 덮으려고 하고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때는 문제가 되며 그때부터 모든 것은 악화되고 작은 문제는 큰 문제로 번진다. 트레이딩에서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그리고 언제 매수할 것인가? 저자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와 같다고 합니다. 차트는 매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차트를 검토할 때는 주가와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혹은 우려할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한다. 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하면 종목이 매집 구간에 있는지 분산 구간에 있는지, 즉 대규모 매수 구간인지 혹은 매도 구간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차트를 볼 때 단계 분석을 하는데요. 나는 주가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근거해서 4단계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모든 주가는 흥망성쇠가 있고 4가지의 단계를 거쳐 움직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월간 차트입니다.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4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무시 단계, 바닥 형성이고요. 2단계는 상승 단계, 매집. 3단계는 정점 단계, 분산. 4단계는 쇠퇴 단계, 투매입니다. 월간 차트로는 좀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의 차트를 주간 차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주간 차트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1단계는 바닥을 찍고 이렇게 횡보하는 바닥 형성 단계로서 이때는 무시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폭 상승하는 상승 단계를 2단계 매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승 후에 이와 같은 변동을 보이는 2단계 정점 단계로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점을 지나 하락 추세로 이렇게 변화되는 요 4단계를 쇠퇴 단계, 투매 단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어느 단계가 가장 중요할까요? 저자께서는 2단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익을 낸 주식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95% 이상이 2단계 상승기에서 막대한 수익을 냈다. 2단계에 집중해라. 다른 3단계, 1, 3, 4단계가 진행되는 동안은 여러분은 돈을 잃거나 시간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별로 특징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무시하려는 단계, 바닥 형성 단계라고 하는데 이때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보합이라고 써 있는데요. 지속적인 상승이나 하락 없이 주가가 횡보한다.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오르내린다.
이때 상방이나 하방으로 실질적인 추세는 형성되지 않는다. 보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체 국면은 몇 달에서 몇 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 주가가 4단계에서 몇 달 동안 하락한 후에 이런 바닥 다지는 단계가 나타나곤 한다. 거래량은 대개 줄어들며 4단계의 하락기 동안 나온 거래량보다 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보시면 무시국면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유혹적이라도 1단계에서는 주식을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 1단계를 피하고 2단계에서 모멘텀이 강한 지점을 포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요거를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되는 그 시점입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은 6가지인데요. 주가가 150일 및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장기 이평선보다 위에 있다는 이야기고요. 1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를 보인다. 고점과 저점이 연이어 높아진다. 점점 높아진다. 주봉 상승 시에는 거래량 증가, 주봉 하락 시에는 거래량 감소. 이는 우리가 말하는 상승 추세에서 상승 시 거래량 증가, 조정 시 거래량 감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 주봉이 거래량을 수반한 하락 주봉보다 많을 때, 이때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되는 단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지우가겠습니다. 주식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면 거래량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것이 보일 것이다. 기관이 지지한다는 신호다.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신호다. 거래량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단계는 어떨까요? 2단계 상승세임을 확정하는 8개의 조건이 있는데 이 8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간단합니다. 먼저 주가가 150일,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고 1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최소 1개월, 좋게는 4, 5개월 혹은 그 이상 상승세를 보인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다. 단기, 중기, 장기 이와 같은 정배열의 완성이죠. 현재 주가가 52주 저점 대비 25% 이상 높고 52주 고점 대비 52% 이내다. 근데 신고가에 가까울수록 좋다. 위에 매물 저항이 없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대비 상대 강도 RS선이 미국 투자자들은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 HTS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RS선이라는 것은 대표 지수 대비 얼마나 더 상승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최소 6주 되도록 13주 혹은 그 이상 상승세인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종목이 베이스라는 것은 상승 후 이와 같은 조정 단계입니다. 빠져나와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된다. 이와 같이 8개의 조건이 부합해야 2단계 상승의 매집 단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제 매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정점 단계 분산입니다. 3단계의 특징은 고점 국면 분산인데요. 주가가 이전보다 넓고 느슨한 폭으로 오르내리면서 변동성이 증가한다. 주가가 더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가격 패턴은 2단계와 비슷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가 움직임이 훨씬 들쑥날쑥해진다. 들쑥날쑥합니다. 대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락한다. 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 2단계 상승이 시작된 이후 최대 1일 하락폭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주간 차트에서도
상승이 시작된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주가 급락은 대부분 거래량을 동반한다. 거래량을 동반한 최대 하락폭이 나온다. 이거는 경고의 신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이거는 위험 신호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주위에서 가격 변동성이 심해지는 경우가 흔하다. 3단계에 속하는 주식은 고점을 찍는 동안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여러 번 상하로 튀기기 때문이다. 200일 이동평균선은 상방 모멘텀을 잃고 평탄해지다가 하락 추세로 바뀐다.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을 보이다가 이 변동 속에서 평평해지다가 점차 하락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고점 국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이것이 2단계의 중간 베이스라고 하는 견고한 조정 구간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주식의 경우 이와 같은 특징이 나온다라고 하면 3단계를 의심해 봐야 되고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4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쇠퇴 단계, 계속 하락하는 투매 단계입니다. 대다수 가격 변동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3단계에서 평탄해지거나 하락 추세로 돌아선 20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확실한 하락 추세를 보인다. 주가는 52주 신저가 또는 그 근처에 있다. 주가 패턴은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계단식 하락으로 나타난다. 단기 이동평균선은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 우리가 말하는 역배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은 대규모로 하락하는 날과 주에 급등하는 반면 반등하는 날에는 줄어든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늘고 반등할 때 거래량이 준다. 좀 이상하죠? 거래량이 평균 이상인 하락하는 날과 주가 거래량이 평균 이상인 상승하는 날과 주보다 많다.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하락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계속 주식은 압박을 받고 끝모르게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특징을 좀 거래량과 주식의 관계, 이평선의 관계를 유심히 살피시면 내가 관심을 갖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4단계는요. 지우고 갈게요. 4단계는 근본적으로 주가와 거래량 측면에서 2단계와 반대다. 즉, 하락일에는 거래량이 많고 상승일에는 거래량이 적다. 4단계에 속한 종목은 절대 사지 말아야 된다.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 시 거래량 증가, 조정 시 거래량 감소, 다시 증가, 감소로 가는데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로 갑니다. 떨어질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반등할 때 적었다가 떨어질 때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4단계에 있는 종목을 이제 바닥이야 라고 함부로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계별로 다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2단계에서 어느 시점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2단계 상승세임을 확정하는 8개의 조건이 있다면 최적 매수 시점입니다. 저자께서는 변동성 수축 패턴이라는 VCP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기에 생성된 이전 수익이 소화되는 조정 구간은 거래량이 눈에 띄게 잦아드는 순간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변동성도 줄어든다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 VCP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가격대와 진입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는 매수 지점이라고 나와 있고 주가가 상승 후에 이 변동폭이 28%, 16%, 6%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래량 또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 구간이 최적 매수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모든 차트 패턴에서 왼쪽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줄어드는, 즉 수축되는 곳을 찾는다. 변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에서 거래량 감소와 더불어 가격 변동성이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면 조정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매도 물량이 줄었다는 암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상승을 했다가 변동이 점점 줄면서 거래량 또한 준다라고 하면 요 밑에 저가 매수했던 사람의 이익 실현하는 부분과 위쪽에서 물린 사람이 본전 찾기를 위해서 매도하는 것들을 다 소화하고 결국 매도 물량이 줄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적인 조정 구간에 있는 주식은 거의 항상 이 특징, 거래량 축소와 타이트해진 가격을 보인다. 우리는 이걸 최적 매수점이라고 한다. 책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책을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상승 후 27%, 17%, 8% 이와 같은 변동성이 줄어들고 거래량 또한 줄어들면서 이 부분을 뚫고 난 이후에 525%의 수익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와 같습니다. 큰 폭 상승 후에 31%는 변동, 그 다음에는 17%, 8%, 3% 점점 수축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매도 물량이 다 소진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15개월 동안 118%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좀 더 많은 사례와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최적의 결과를 위한 포지션 규모입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적절한 포지션 규모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책의 내용입니다. 포지션 규모를 정할 때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로 계좌 전체를 한 종목에 몰아넣지 않는 것이다. 이는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경우의 수는 현실이 된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편 최상의 수익을 내고 싶을 때 너무 많이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생산적이지 않다. 너무 많은 종목 수를 가지고 있으면 큰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최적의 포지션 규모 설정, 포트폴리오 설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그 다음은 책 속으로인데요.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만큼이면 너무 많은 위험일까? 손실은 단연코 10% 혹은 이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 기하학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10% 기준에서 멀어질수록 손실은 더욱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5% 하락은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5.26%의 수익, 10% 손실이라면 11%의 수익, 40%의 손실은 67%의 수익이 필요하다. 50%의 손실을 넘어서면 수익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산 주식 중 900%, 100%, 67% 수익을 내는 것이 몇 개나 될까? 나의 최대 손실 허용치는 10%이며 평균 손실률은 그보다 훨씬 낮다. 손절의 기준은 최소한 10%는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당신의 정신건강을 위한 윈윈 솔루션. 보유한 종목이 20% 상승했다고 하자 수익은 좋은데 매도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께서는 이때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포지션의 절반을 판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절반을 매도했을 때 주가가 오르면 정말 다행이다. 반을 갖고 있네 라고 생각할 것이고 주가가 떨어지면 정말 다행이다. 반을 팔았네 라고 생각할 것이다. 심리적으로는 어떤 쪽이든 윈윈이다. 후회를 무력화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을 파는 것 또한 철저하게 수익을 지키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고 어느 정도 올라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온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반을 팔고 이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팔았더니 오른다는 심리적 박탈감을 보완하게 되고, 주가가 내려앉게 되면 미리 팔 거라는 아쉬움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이 안 선다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자면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이 10%였는데 20% 올랐다라고 하면 반을 팔게 되면 총 금액 대비 10%의 수익이 완성되고, 혹 이게 예상과 달리 떨어져서 매수가에 팔아도 10% 수익 확정이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수익은 최악의 상황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언제 매도하고 수익을 확정할 것인가, 강세에 매도하기, 약세에 매도하기, 추세 반전 징후, 초고수익의 문을 여는 8가지 열쇠, 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4가지 열쇠, 하락을 제한하는 4가지 열쇠, 이와 같은 알찬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책 한 권에 자신의 성공한 실전 투자 노하우가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소장 가치가 큰 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떠셨는지요? 베스트셀러이자 소장 가치가 큰 책입니다. 증정 이벤트에 응모하셔서 꼭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